자, 84쪽에 522번. 요거는 무슨 유형이지, 유나야? 뭐 구하는 유형이죠? 최대치수 구하는 유형인가요? 2등급 이내에 속하는 학생의 최저 점수 그랬잖아. 이거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뭐예요, 이게? 최저 점수라는 게. 맨날 우리 시험 보면은 몇 등급 커트라인 몇 등급 커트라인 하잖아, 그치? 이게 커트라인 구하는 문제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2등급 이내에 속하는 학생의 최저 점수를 구해라 라는 것은 2등급 커트라인을 구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럼 2등급 안에 들려면 11% 상위 11% 이내에 들어야 2등급 안에 드는 거잖아. 그러면 어서 오세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상위 11%니까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평균이 8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요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아이들의 점수가. 자, 근데 여기서 그 2등급 이내에 속하기 위해서는 상위 11% 안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 끝에서,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은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어디쯤에서 딱 잘랐을 때, 여기를 K라고 했을 때 이 K보다 큰 요 영역의 넓이가 유나야 얼마가 되도록 해야 얘가 2등급 커트라인이 될까? 2등급 안에 들려면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돼요? 상위 11%. 그럼 11%를 지금 이 정규분포 그래프에서의 넓이로 표현을 하자면 여기 넓이가 얼마가 되도록 하면 되는 거야? 0. 얼마? 28? 넓이가 곧 확률이잖아. 상위 11% 안에 든다라는 얘기는 0.11이라는 넓이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치? 그러니까 이 색칠된 영역의 넓이가 0.11이 되도록 만드는 그 K 값을 찾는 거예요. 그 K 값이 이제 2등급 안에 들기 위한 커트라인이 되는 거야. 요 퍼센테이지가, 요 퍼센트가 그대로 넓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K점을 넘어야 0.11이라는 요 넓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면 그 K가 2등급에 들어가기 위한 커트라인이 되는 거지, 그치? 무슨 상황인지 알겠니? 상위 몇 퍼센트를 구해라 그러면 그 몇 퍼센트가 넓이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정규분포 전체의 넓이를 얼마로 보니까? 1로 보잖아, 그치? 1로 보니까 그 1이라는 넓이 중에서 뭐 상위 11% 그러면은 0.11, 가장 오른쪽 0.11이라는 넓이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끊어서 0.11이 되도록 하는 그 K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 P,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재현아 얼마가 된다? 책은 좀 펼까? 책 펼쳐. 84쪽이야. 요게 0.11이다. 요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그 다음 계산은 당연히 표준화가 등장을 해야 되겠지. 표준화를 시켜주면은 Z가, 자, K를 표준화시킨 거니까 K-80 나누기 10. 요렇게 했을 때 요게 0.11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규진아, 지금 표준 정규분포에서 얼마보다 클 확률이 0.11이냐? 이거는 이제 이 표에서 따오면 되죠. 자, 얘가 얼마가 되어야 걔보다 큰 확률이 0.11이 나오겠어? 1.23. 맞죠, 그쵸? 얘가 1.23이 되어야, 그치? 그래야지 그거보다 큰 확률이 요거의 나머지니까 0.12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요 초록색 부분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양변에 10 곱하면은 K-80이 12.3이 되는 거고 80 넘기면 K가 92.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등급 커트라인은 92.3점이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유나? 왜냐면 지금 봐봐,
Z가 얘보다 클 확률이 0.11이 돼야 되잖아. 그럼 지금 여기 그려놓은 거는 그냥 정규분포고 Z는 표준 정규분포니까 자 표준 정규분포를 그렸을 때 표준 정규분포는 여기가 0이잖아. 그지? 그럼 요 초록색 부분의 값을 여기다 이렇게 딱 그었을 때 그때 여기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1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말과 같아? 여기가 0.39가 돼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뜻 아닌가? 그러면 0.39가 되게 하는 그 라인이 얼마예요 지금? 표준 정규분포에서 0.39가 되게 하는 라인이 1.23이잖아. 그치? 여기가 1.23이 돼야 되는 거고 그 1.23이 곧 이 K를 표준화시킨 값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표준 정규분포와 그냥 정규분포에서 요 넓이를 일정하게 맞춰줬을 때 그때 이제 요 K 값이 표준화시켰을 때 요 값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1.23이 이제 K를 표준화시킨 값이 돼야지. 그치? 자, 또 숙제한 거 중에 87쪽까지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 있나요? 그 다음 거 23번? 자, 823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병준이가 한번 해볼까? 자, 이거는 병준아 뭘 찾으라는 얘기일까? 지금의 상황도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평균이 74점이고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니까 이런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지금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이제 아이들의 점수인 거죠. 74점을 받은 애들이 이만큼 있는 거고 뭐 점수가 뭐 올라가면 뭐 80점, 90점 있을 거 아니야. 그럴수록 점점점 인원이 이제 줄어드는 거지.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딱 찾고 싶은 친구는 몇 등 한 친구예요? 21등을 한 친구야. 근데 21이라는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300명 중에 21등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상위 몇 퍼센트라고 볼 수 있어요? 상위 7%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300명 중에 21등이니까 제일 높은 쪽에서 7%에 해당되는 친구 아니야? 100분의 7이니까. 맞니 유나야? 300명 중에 21명이니까 300분의 21이지. 300명 중에 21 이렇게 3으로 약분하면 100분의 7이잖아. 그죠? 7%. 그러니까 높은 쪽에서 7% 거기에 속하는 친구, 그 라인에 있는 친구, 딱 7%에 있는 그 친구의 점수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 친구의 점수를 21등을 한 학생의 점수 얘를 K라고 한다면 K를 여기다가 찍었을 때 여기쯤에 있겠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이 K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 K보다 더 높은 요쪽 영역의 넓이가 유나야 얼마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7%. 그러니까 넓이로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돼? 맞아요. 여기가 0.07이 되게 하는 그 K 값이 바로 이 친구의 점수인 거예요. 오케이? 이 친구보다 잘했으면 상위 7%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 친구보다 못했으면 상위 7% 안에 못 들어가는 거지. 그 경계선을 가리키는 친구가 바로 얘죠. 7%의 경계선을 가르는 애가 K인데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지.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식으로 나타내보면 병준아 P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다? 0.07이고 당연히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등장해야 돼? 표준화 들어가야죠. Z가 하고 K를 표준화시키면 뭐라고 써야 돼? 6분의 K-74의 확률이 똑같이 0.07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또 요 놈이 얼마일까를 표준 정규 분포를 통해서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유나야 지금 여기서 유일하게 알려준 게 Z가 0부터 1.5까지의 확률이 0.43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이 0.43이라는 값이 0.07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죠? 그죠? 이거를 넘어가는 넓이가 0.07이라면 0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0.43이 돼야 되겠지.
그죠? 그러므로 얘를 표준화시키면 요게 그대로 얼마가 돼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 K를 표준화시킨 요 네모 박스가 그대로 얼마가 돼야 돼? 1.5가 돼야 된다. 그치? 얘가 1.5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양변에 6 곱하면은 K-74가 6 곱하면 9가 되는 거니까 K는 83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 21등을 한 친구의 점수는 83점이다 라고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상황을 바꿔서 말하긴 했지만 이것도 결국 커트라인 문제예요. 그치? 그래서 몇 퍼센트, 상위 몇 퍼센트 되는 그 라인을 구하는 문제니까 다 똑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숙제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532번 86쪽에 532번. 자, 내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조사했다.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0명 중에 A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264명 이상일 확률은 그랬네요.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딱 뽑았을 때 그 사람이 A 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얼마예요? 그치. 이 표에서 그걸 말해주는 거지. 100명 중에서 40명이 A 후보를 지지하니까 거꾸로 말하면 A 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5분의 2인 거죠. 그죠? 100분의 40이니까. 그런데 그런 확률을 가진 사건을 지금 몇 명을 뽑아봤대, 유권자를? 600명을 뽑아봤대. 그래서 이 문제를 읽으면서 처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의 상황은 이항분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치? 내가 어떤 사람을 탁 뽑았을 때 그 사람이 A 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5분의 2인데 그 뽑는 걸 600번을 해봤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600,5분의 2라는 이항분포를 따르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이항분포를 따르는 X에 대해서 N값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그 X는 윤서야 무엇을 따른다라고 볼 수 있다? 얘는 이항분포죠?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때, 자, 요 자리가 이제 평균 자리잖아? 얘는 어떻게 써야 돼? NP로 써야 되죠? NP. 그럼 여기다가 5분의 2 곱하면은 240이 될 거고, 컴마, 여기는 NPQ네. 그럼 여기다가 5분의 몇을 곱해야 돼? 5분의 3 곱해야지. 그러면 240 곱하기 5분의 3이면은, 이렇게 지워지면은 48이니까, 48 곱하기 3, 144. 12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항분포를 먼저 정규분포로 바꿔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x가 뭐냐면 여기서의 x가 내가 뽑은 그 600명 중에 A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수인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 x도 마찬가지지. 600명 중에 A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걸 나타내는 거고 똑같아.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A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264명 이상일 확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X가 26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예요? 이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재현아 뭐 해줘야 되겠어?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거는 다 어떻게 해서 구해? 그치? 거르고 걸러서 이거는 알겠지 싶은 걸 물어보는 거거든, 지원아.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할 때는 항상 무슨 화가 필요해? 그래, 그럼 지금 표준화 해야 되는 상황 아니야? 그러면 x를 뭘로 바꾸고? 너는 반을 내려야 돼. 이거는 지금 다른 친구들한테 이거 이렇게 피해를 줘가지고 지금 네가 요청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공부를 어지간히 안 해야 내가 어느 정도 봐주면서 넘어가지. 이거는 좋아. 표준화 시키면 Z로 바꾸는 거잖아. 그 다음에 264를 어떻게 표준화 시켜?
표준화식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야. 내가 표준화 시키고 싶은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요게 시그마, 요게 평균, 그치? 그러면 12분의 라고 해야지. 뭐라고 해야 되겠는? 그러면 요게 딱 얼마냐면 2잖아요, 그죠? 2. 그러면 이거는 p,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거지? 이게 뭐겠어요? 문제에서 유일하게 알려준 건 요거다. 3번이요? 아니 알아요. 뭔데 답이? 야, 생각을 해봐. 지금 이 0부터라고 써있잖아. 0부터 2까지 확률이 0.477이니까 이게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면 이 빨간 부분이 지금 0.477이라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거는 P, Z가 얼마보다? 2보다 큰 확률이니까, 그치?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 넓이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0.5에서 이놈을 빼야 되는 거지. 1번이죠, 1번. 사리가 생기겠다, 사리가. 자, 또 87쪽까지 숙제한 거 중에 질문 있나요? 조우는 질문 없니? 너 어디까지 풀었니, 조우야? 네? 어디까지 풀었어? 교재를 이렇게 지나서 어디까지 풀어주는 검사는 어디까지 받았어? 왜 이렇게 늦게 와? 요즘 아주 출결이 아주 그냥. 자, 우리 그럼 88쪽부터 보겠습니다. 88쪽부터 542번부터 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어떻게 해서 푸는 거니, 얘들아? 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그리면 되죠. 그죠?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자, 요런 상황일 때 어떻게 그래프 그리는 걸 추천했지? 이 kx라는 식에다가, 이거 어차피 직선 아니야. 1차 함수잖아. 이것도 직선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차피 직선은 점 2개만 찍어지면 그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주어진 범위의 양끝값 0과 2를 갖다가 집어넣어버리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점 2개 찾아서 그걸 연결하는 것이 제일 편하다. 그러면은 x자리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자, 요 식에다가 재현아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0을 지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2k를 지나가겠네. 그치? 자, 0,0은 정확하게 여기고요. 2가 뭐 여기, 그 다음에 뭐 4가 여기, 뭐 6이 여기 이렇게 찍어 놓으면 2,2k면은 2,2k 이렇게 위쪽에다 찍어야 되겠지?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아래쪽에 찍히면은 그거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죠. 그죠?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x축보다 위에만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2k라고 잡고요. 요렇게 한번 그을 수가 있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 여기다가도 얘는 2부터 6까지 라는 범위에서 그려지는 거니까 똑같이 2 집어넣고 6 집어넣고 할 거야. 그러면 민정아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 집어넣으면 2k 나오고 6 집어넣으면요? 6,0 되네. 그럼 2,2k는 아까랑 똑같고, 그 다음에 6,0은 6,0은 여기겠네요. 그쵸? 여기. 그래서 요렇게 그어지겠지?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놓고 문제를 푸는 건데, 규진아, 여기서 얘가 확률 밀도 함수라면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규칙이 하나 있죠. 넓이가 1. 그렇지. 여기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가 1이 돼야 된다. 그런데 보면 요 삼각형은 밑변이 6이고요. 그죠? 높이가 2k니까 요 놈의 넓이를 우리가 식으로 써본다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k인데 요것이 꼭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재현아 K가 얼마? K가 6분의 1이고 그러면 요 지점이 3분의 1 지점이라 아니 3분의 1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문제에서는 K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끝났어. K는 6분의 1에서 끝났는데 자, 우리 이제 다른 문제들도 풀어봐야 되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겠지. P, X가 뭐 2에서부터 3 사이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럼 요거까지 구할 수 있어야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를 구하라는 것은 지금 어디에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2 끊고 3이면은 2랑 4의 중간이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렇게 끊어가지고 요 영역의 넓이가 얼마입니까?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쵸? 그치? 그러면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할 때 뭐 만약에 인영이가 구한다면 어떤 순서로 구할래, 인영아? 일단 3을 음. 두 번째 식이 되면서 음. 3의 y 좌표를 그죠? 요 점의 좌표를 구해버리면 좋겠다, 그치? 요 점의 좌표는 이미 아니까, 그지? 여기의 좌표는 2,3분의 1인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의 좌표 말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을 갖다가 여기 내려오는 그래프 요 놈한테 집어들 건데 우리는 K가 6분의 1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식은 12분의 1 괄호 6-x 이런 식이겠죠, 그쵸? 그럼 거기다 x를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분의 1. 그럼 여기가 3,4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빗금친 부분은 무슨 도형이니까?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요게 윗변, 요게 아랫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뭐라고 쓸까 이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맞죠? 요거 계산해주면 답 나온다, 맞지? 이렇게 문제에서 특정한 부분의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은 도형을 이용해가지고 그 도형의 넓이까지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요런 유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545번도 한번 볼게요. 545번은 개념이 잡혀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 자, 이거 정규분포 그래프에 대한 얘기인데, 혜원아, 정규분포 그래프가 이제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기서 평균이 변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여? 몰라요. 몰라요? 그래프 지금 여기 이게 M하고 딱 써 있잖아.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평균이 뭐 50인 그래프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다른 이 정규분포가 50, 시그마 제곱 이런 정규분포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60, 시그마 제곱 이렇게 평균만 10점 올려가지고 그 확률 변수를 y라고 하면 저 y의 정규분포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되겠어? 얘랑 비교했을 때? 정재현 투고만 저거. 정시들이 문제야. 저 알아요. 너 알아? 네. 뭔데? 옆으로 이동하죠. 그렇지. 이 그래프 자체의 모양은 똑같은데 얘가 그대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요렇게 돼서 센터가 얼마로 바뀌어? 60으로 바뀐 그래프가 된다고. 혜원아, 네? 평균이 변하면 그래프 자체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이 일어나는 거야. 평행이동. 그래서 요 까만색이 지금 x의 그래프고요. 요 파란색이 y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치?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또 새로운 확률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 자, 이번에는 50, 아까 처음 그래프는 그냥 시그마 제곱이었잖아. 내가 이걸 만약에 4 시그마 제곱으로 바꿨어. 자, 그래가지고 얘를 뭐 A라고 할게요. 그러면 규진아, 얘랑 비교했을 때, 맨 처음 최초의 그래프랑 비교했을 때 얘는 평균은 어때? 평균은 같아요. 평균은 똑같지. 대신 시그마가 분산이 얘는 시그마 제곱이었는데 얘는 4 시그마 제곱이니까 분산이 커졌지.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게 내려가요. 그죠? 일단 센터가 50에 있는 것은 똑같죠.
하지만 그 센터 부분의 높이가 높아 낮아? 낮아요. 분산이 커졌다라는 얘기는 평균에 밀집되지 않고 평균 사이드, 평균 바깥쪽으로 많이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평균의 높이는 낮아진다 그랬습니다. 평균의 높이는 낮아지고 대신 옆으로 많이 퍼져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간다 그랬죠. 요런 느낌. 그치? 요런 느낌. 요렇게 가는 것이 A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시그마가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평균이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의 변화를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545번은 두 과목을 비교하는 건데 일단 수학과 국어는요. 평균만 놓고 보면 국어가 더 높죠. 그지? 그러면 민정아, 국어의 그래프가 더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 그러니까 수학의 그래프가 왼쪽에 있을 거고 국어의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근데 수학의 그래프는 표준 편차가 8인데 국어의 그래프는 표준 편차가 12잖아. 그치? 그러면 민정아, 수학의 그래프랑 국어의 그래프 중에 가운데 높이가 더 높은 게 누굴까? 그치? 수학이 표준 편차가 작죠?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분산이 작다는 얘기. 그러면 평균 주변에 많이 밀집돼 있다는 얘기니까 수학이 센터가 더 높아야 돼요. 얘는 센터가 낮아야 되고. 그쵸?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높이가 높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높이가 낮아야 되겠지. 그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는 몇 번이야 지금? 5번입니다. 5번. 그쵸? 그래서 5번을 골라야 되고요. 5번에 요 왼쪽 거 있죠? 왼쪽 거 이거 높은 거 얘가 수학의 그래프인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조금 납작한 거 얘가 국어의 그래프다.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548번 옆에 페이지로 가서 548번 자,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답 한번 찾아봐. 548 표준화만 하면 끝나는 건데 아니 근데 저 Y를 표준화시킨 거 아니야? 뭘 표준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X 어. 뒤에 Y는 둘다 표준화. 그치, 얘는 X니까 요걸 이용해서 표준화를 시키면 되는 거고 얘는 Y니까 얘를 이용해서 표준화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요 앞에 거부터 앞에 거를 표준화 시키면 자, 가운데가 Z로 바뀔 거고요. 이쪽이 뭐가 될까? 시그마 분의 그러면 M 지워지죠? 이렇게 그쵸? 자, 이쪽도 쉽죠? 이쪽도 시그마 분의 M 플러스 4에서 M을 뺀 거니까 또 M 지워지죠? 그지? 그거하고 자, 이쪽에 Y를 표준화시키면요 Y를 Z로 바꿔주고 자, 32를 표준화시키면 어떻게 돼? 4분의 마이너스 몇? 2. 그치? 오른쪽은 플러스 2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 좌변,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의 확률이 같고 둘 다 이제 표준화가 끝나서 Z, Z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얘네들의 확률이 같기 위해서는 콕 집어서 요거 어차피 M 지워진 거니까 이렇게 지우고 보면 요 부분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고 그죠? 요 부분 여기도 이렇게 M 지워버리고 요 부분이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똑같은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이렇게 같다라 그러면 시그마의 값이 2라고 찾을 수가 있죠. 맞죠? 그러면 이 시그마 값은 누구의 표준 편차였냐면 X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X의 표준 편차인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것은 VEX 플러스 1을 물어봤잖아. 자, 이거는 공식이지 혜원아. 요거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분산이요. 그치? 요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제곱이 돼가지고 붙고 VX 나오고 1은 어떻게? 무시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그냥 x의 분산의 4배 하면 답인 거잖아. 근데 x의 표준 편차가 2니까 x의 분산은 얼마예요? x의 표준 편차가 2니까 x의 분산은 4죠. 그럼 얘 vx가 4란 얘기니까 답은 얼마야? 16 이렇게 푸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하나도 안 어려운 문제입니다. 표준화만 시키면 돼. x와 y는 서로 다른 정규분포잖아. 근데 그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각 표준화 시켜서 z로 만들어서 비교하면 되는 거죠. 된다 이거지, 그치? 자, 그 밖의 문제들은 다 지난 시간에 풀었던 정규분포 유형들이고요. 넘어갈게요. 90페이지로 가서 90페이지에 553번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밑에 쓰면서 옆에다 쓰면서 갈게요. A라는 과자의 길이의 분포는 평균이 M 그리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1이래요. 시그마 1. 자, 요렇게 쓰고 얘가 XA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과자의 정규 분포. 그 다음에 B라는 과자의 길이의 분포는 또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M 플러스 25 그리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2예요. 시그마 2. 자, 요것은 B라는 과자의 길이에 대한 정규 분포입니다. 이렇게 문제 내용을 딱 적어놓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A의 길이가 M 플러스 10 이상일 확률과 B의 길이가 M 플러스 10 이하일 확률이 같을 때 요걸 표현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요거는 A의 길이니까 XA 얘가 M 플러스 10 이상 요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는 B의 길이니까 B의 길이 XB죠. B의 길이가 M 플러스 10 이하일 확률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 두 확률이 계산해보면 똑같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쵸? 그래서 자, 요것을 이제 서로 또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인형아 둘 다 뭐가 필요하겠어? 표준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표준화 시킬게요. 자, x를 z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여기 이제 요 m 플러스 10 얘를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인형아? 시그마 1분의 10대죠, 그쵸? 요거 빼기 m 해야 되니까 1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현이 얘를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 P Z가 시그마 2분의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얘네 둘이 부등호의 방향이 똑같았다면 이 확률과 이 확률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이제 요 값과 요 값이 완전히 똑같아야 되겠죠. 부등호 방향이 같았다면. 근데 지금처럼 부등호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인 경우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인데 이 확률과 이 확률이 같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니까 절대값보다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 저 빨간 박스와 초록 박스는 그러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왜? 정규분포 그래프 생각해보면 돼요. 그죠? 우리가 지금 둘 다 표준 정규분포로 만든 상황이잖아. 그럼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빨간 지점이 여기쯤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Z가 빨강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이쪽 넓이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넓이와 요 밑에 부분의 넓이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이 초록색은 어디에 찍혀야 되느냐? 초록색은 요거를 그대로 0을 기준으로 대칭시킨 요 위치에 찍혀야 그래야 얘보다 작을 확률이 요렇게 색칠되면서 요 둘의 넓이가 같아지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부등호 방향이 반대인데 이 확률과 이 확률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빨간 박스와 초록 박스는 부호가 거꾸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얘네 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록색 박스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곱해버려. 그러면 빨강이랑 완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시그마 1분의 10은 자 이거 마이너스 없애버려서 시그마 2분의 15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의 값을 물어봤네, 그치? 그럼 요 모양이 되도록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초우가 해볼까? 요 식을 가지고 내가 요거의 값을 찾고 싶어. 그럼 여기다 양변을 어떻게 줄까? 시그마 음. 2분의 15를 네 눈에 보인 대로 생각해봐. 우리가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를 그냥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요 식에다가 어떤 행동을 해주면 요 식에서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라는 분수를 만들 수 있겠니? 시그마 이렇게 그쵸? 양변에다가 시그마 2를 곱해. 그런 다음에 10은 어떻게 주면 돼? 나오는 양변에 나눠버리면 되지,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 좌변 이렇게 되고 10으로 나눴으니까 10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약분하면은 2분의 3, 1번이 답이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아까 전에 그 유나가 질문했던 커트라인 문제죠. 커트라인 문제. 자, 이거 답 한번 찾아봐. 554번. 바로 밑에 있는 554번 풀어봅시다. 다시 그렇지. 42명 잘했습니다. 자, 이거는 커트라인을 알려준 거죠. 407점이 지금 커트라인이다. 그렇다면은 합격자 정원이 몇 명이겠니? 이렇게 방향을 조금 바꿔서 물어본 겁니다.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389,12제곱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그럼 여기서 px가 407점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얘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치? 얘를 구해야 과연 몇 퍼센트의 학생들이 그 합격을 했는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얘는 표준화 시켜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니까 표준화 시키면은 이게 1.5가 나오거든. 그럼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냐? 여기서 찾아보면 0.07이죠. 다시 말하면 전체 지원자의 7%만이 합격했다는 얘기니까 상위 7%가 몇 명이냐가 바로 n값이 되는 겁니다. 그쵸? 전체 지원자 600명 중에서 7%, 100분의 7에 해당되는 인원수니까 42명이 합격자가 되는 거죠. 정원이 42명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57번도 한번 볼게요. 557번. 자, 약간 복잡한 구조의 문제인데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걸 봤거든. 557번. 자, 이거 어떤 식으로 접근하라 그랬더라? 문제를 읽어보면 어떤 게임을 하는데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1,000원을 받는 거고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300원을 내는 그런 게임을 한대요. 그런 게임을 해가지고 그 게임을 162번 했을 때 상금으로 25,500원 이상 받을 확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읽어봤을 때 이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변수라고 볼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값이 두 가지예요. 그죠? 일단 상금 있잖아, 상금. 그럼 내가 받은 상금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그 상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162번 게임을 했잖아. 그 162번 게임한 것 중에서 성공한 횟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성공한 횟수도 확률 변수 역할을 할 수 있고 상금도 확률 변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상금까지 갈 건데 상금까지 가기 위한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로 확률 변수 하나를 더 써줘야 그래야 우리가 그 잘 이렇게 풀이 과정을 서술할 수 있는 문제다.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확률 변수를 적용해 보라 그랬죠. 이 문제도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x는 뭐라고 잡을 거냐면 내가 이 게임에서 성공을 한 횟수로 잡을 겁니다. 성공을 한 횟수. 그 다음에 y는 뭐라고 잡을 거냐면 내가 받은 상금으로 정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x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혜원아, x는 지금 162번 게임을 했잖아. 그리고 그 중에 성공한 횟수니까
한 번 게임에서 성공할 확률이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성공인 거죠. 주사위 한 번 던져서 5 이상이 나올 확률이 얼마지? 3분의 1이지? 그러면 x라는 확률 변수는 3분의 1의 확률을 가진 사건을 162번 반복했을 때의 성공 횟수잖아. 그러면 x는 무엇을 따를까? 재현아 뭘 따를까?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규진아 뭘 따를까? 독립수행. 물론 독립시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평균이나 분산이나 이런 걸 구하고 싶지. 그러면 이항분포로 가는 거지. 그치? 이항분포. 자, 그래서 x에 대해서는 문제를 읽으면서 아, x는 이항분포를 따르겠구나. 162번 시도를 했고요.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긴 이항분포를 따르겠네, x가. 이렇게 일단 쓸 수 있지. 근데 이항분포를 따르는 x는 정규분포로 바꿔 쓸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자, 요것을 정규분포로 바꾸면 유나야 뭐가 될까? 얘는 54, 6의 제곱. 그쵸? 자,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x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x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y는 이제 그 성공한 횟수에 대한 상금이란 말이죠. 그지? 근데 지금 우리가 게임을 162번 했기 때문에 162번의 게임 중에 성공을 x번 했다면 실패는 몇 번 한 거야? 그렇지. 전체 횟수 162번에서 x를 빼주면 이게 실패한 횟수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상금을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초우야, 성공할 때마다 얼마를 벌어요? 처음 1,000원을 벌어요. 실패할 때마다 얼마를 잃어요? 300원을 잃어요. 그런데 x번 성공을 했고 162-x번 실패를 했네. 그쵸? 그러면 그때 상금 y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300 마이너스 300? 3 자, x번 성공을 했죠? 성공할 때마다 1,000원씩 벌잖아. 700 이렇게 차근차근 쓰자. 차근차근. 일단 1000x 먼저 쓸게. 1000x 쓰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300 300 괄호 몇 번 실패했어? 162 마이너스 x 그렇지. 이렇게 써야지. 그치? 성공한 횟수에다가 곱하기 1000, 실패한 횟수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00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면 이게 1300x 빼기 요 계산은 얼마죠? 얼마야? 48600인가? 48600. 자, 요렇게 y가 x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쓸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상금이 25,500원 이상일 확률 이걸 원하잖아. 그쵸? 그럼 유나 이거는 상금이니까 y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금이 25,500원 이상 받을 확률 요거는 p y가 25,500 이상일 확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우리는 y에 대한 정규분포는 모르잖아.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만 숫자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y에 대한 정규분포를 구하는 것보단 이 y를 x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게 낫겠지. 그치? 우리는 y와 x에 대한 관계식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식의 y 자리에다가 방금 찾은 요거 1300x 빼기 48,600을 집어넣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p 1300x 마이너스 48,600 요것이 25,5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공 두 개씩 날려주고요. 486 넘기면 얼마 되니? 740
1인가요? 741. 그러면은 PX가 13X가 74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요거 1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57. 그러면은 PX가 5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확률은 이 정규분포로 구하면 되지, 그치? 맞죠? 자, 혜원이가 해보자. X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X가 57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혜원아, 그치? 그럼 이거 뭐가 필요한 상태? 표준화가 필요한 상태. 그래서 X를 뭘로 바꾸고 Z로 바꾸고 57을 어떻게? 6분의 57. 그치. 그럼 이게 0.5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PZ가 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럼 이 표를 이용해가지고 혜원아 답을 찾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0) 부터 0.5까지가 1915잖아. 아, 그래요? 네. 여기가 0이고요. 옆에 0.5가 있을 텐데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 1915는 어디의 넓이를 말해주는 거야? 여기서 여기 넓이가 지금 0.1915입니다 라고 말해준 거지.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Z가 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이 그림에서 어디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여기를 찾고 싶은 거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몇에서 빼겠니? 이게 반으로 딱 자르면 이거 얼만데? 정규분포는 항상 전체 넓이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이를 반으로 잘랐으니까 얼마예요? 뭐 0.5에서 빼야지. 0.5에서 0.1915를 빼야지. 얼마야 그러면? 음. 0.3085죠, 그죠? 요게 답이다, 그치?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변수를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잡아야 되는 문제, 요런 유형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실전에서 만나면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91쪽으로 가서 91쪽의 실력업 문제들 볼게요. 실력업 문제 중에 563번부터 자, 563번은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0부터 4까지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그려가지고 k값부터 찾겠습니다. 자, 윤서야 이거 그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해? 0 한 번 넣고 4 한 번 넣으면 되지, 그치? 0 집어넣으면 몇 컴마 몇이고? 0,0이고 4 집어넣으면 뭐라고? 4K죠, 4K. 4 집어넣으면 4K. 그래서 요렇게 두 점을 찍힐 거고 얘네를 연결할 거니까 요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 자, 근데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항상 요 아랫부분의 넓이는 1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요 부분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니, 윤서야? 여기가 4고 여기가 4K니까, 그치?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식으로 그럼 뭐야? 안 들려, 뭐라고? 8K. 8K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8K가 1이 돼야 되니까 K는 얼마예요? K는 8분의 1, 그치? 이렇게 K 값을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이제 T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실근을 가질 확률입니다. 규진아,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그럼 뭘로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요 놈의 판별식을 가져올게요.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써보면 이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야, 그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쓰면 라지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되겠죠? 요것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인수분해가지고 풀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양끝 값이죠, 그쵸? 요렇게 또는 요렇게 되죠. 이렇게, 그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혹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요 상황에서 지금 요 상황에서 어차피 이 대문자 x는 확률 변수 x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지금 요 그래프를 봤을 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럼 결국 우리는 요렇게 될 확률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자, 따라서 요 그림에서 여기가 4면은 여기가 2고 여기가 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1에서 잘라가지고 요쪽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고, 자,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편할까요? 여기가 1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돼? 1,8분의 1. 그러면은 여기의 넓이를 구해버리는 게 편하지 않을까, 여기? 조그마한 삼각형, 그치? 요 넓이가 얼마가 돼버려요? 16분의 1이 돼버리고, 그러면 나머지가 답이 되는 거니까 16분의 15가 답이 되겠네, 그치? 16분의 15. 넓이를 구하는 것은 자기가 편한 대로 푸시면 됩니다. 닮음이 좋아요, 그럼 닮음으로 풀어도 좋고요. 이쪽 사다리꼴을 직접 구해도 되고요. 답은 16분의 15고요. 내려가 볼게요. 밑에 564번으로 가면 자, 이 문제는 x와 y라는 두 개의 확률 변수가 등장하는데 얘네들은 평균이 모두 0이고, 자, 써놓을게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이게 x에 대한 정규 분포고, 그 다음에 또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또 0이고 분산이 4분의 시그마 제곱, 이게 y에 대한 확률 분포다. 그랬을 때 두 양수 a와 b에 대해서 요 확률이 서로 같대. 자, 요렇게 된 확률이 서로 같대요. 그러면 그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로 다른 확률 변수니까 다 병준아 무엇을 해줘야 되겠어? 표준화를 시켜줘야 되겠지, 그치? 자, 요거는 이런 뜻이잖아요. x가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죠? 그리고 요거는 또 y가 마이너스 b부터 b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제 표준화를 시켜서 비교해 볼게. 자, 수호가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표준화 시키면 뭐야, 수호야? 이거 z가 되고, 시그마 그죠?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a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평균이 0이니까. 이쪽은요? 시그마분의 a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이쪽은 역시 z로 바뀌었고, 여기는 이제 표준 편차가 2분의 시그마잖아. 그죠?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b, 여기도 2분의 시그마분의 플러스 b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 둘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고, 표준화가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서로 같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요 시그마분의 a라는 값하고 여기 2분의 시그마분의 b라는 값하고 어때야 돼요? 이게 같아야지, 그치? 얘네 둘이 같으면 자동으로 이제 이 왼쪽도 같아지는 거죠. 지금 부호만 뒤집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둘이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으면 결국 시그마분의 a가, 자, 요거는 2 곱해주면 시그마분의 2b 하고 같은 거니까 시그마까지 지워버리면 결론은 a가 2b 하고 같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a가 2b 하고 같다. 근데 인영아, a, b는 둘 다 양수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가 2b 하고 같아요 라고 하는 건 누가 더 크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누가? a가 더 큰 거지, 그치? 양수끼리니까 a가 b의 2배면 a가 더 크다. 그럼 기억은 맞네요, 그쵸?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z가 시그마분의 2b보다 클 확률과 y가 2분의 a보다 클 확률이 같다. 자, 요거는 표준화만 한번 시켜보면 될 것 같아. 자, 요 놈만 표준화를 시킬게요. 요 놈만. 재현아 이거 표준화 시켜볼게. p 요 z로 바꿀 거잖아. 그리고 방금 기억 확인하면서 우리가 알아낸 게 요거 알아냈잖아. 그치? a가 2b랑 똑같잖아. 그쵸? 그러면은 여기 요 a 자리에 2b 갖다 집어넣으면은 요게 그냥 b 아닌가? b? 그죠? 그럼 b를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b를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 근데 y잖아. y는 지금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그치? 분모에 2분의 시그마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요게 지금 b니까 b, 끝이죠? b, 그치? 그러면은 요 분모 분자에 2씩 곱하면은 시그마분의 2b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거랑 어때? 똑같죠? 그쵸? 똑같아. 그래서 표준화 시켜보니까 똑같아. 그래서 니은도 맞네. 니은도 맞고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만 확인하면 되는데 y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7일 때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요거 여기서 봤잖아. 그치? 그래서 보세요. 정규분포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 자, 그래서 요게 0이고 이게 y에 대한 정규분포라고 해볼게요. y에 대한 정규분포라고 생각하면 지금 y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7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b가 여기쯤에 있다는 얘기죠. b가 여기쯤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쯤에 b가 있어가지고, 자,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다? 요게 0.7이라고 지금 말해준 거죠. 디귿에서. 그지? 그러면은 얘가 0.7이면 유나야, 요만큼의 넓이는 얼마인 거예요? 0.2죠. 그쵸? 얘가 0.2야.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이 0.2라고 하면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p, 자, y의 절대값이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거가 얼마라고 말할 수 있니? 병진이? 이게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지. y의 절대값이 b보다 작다는 얘기는 y가 마이너스 b부터 플러스 b 사이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b부터 플러스 b면은 요 빗금친 게 하나 더 있는 거잖아, 이쪽에. 그치? 맞죠? 그래서 0.2가 두 개 붙어가지고 이게 0.4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분명히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x의 절대값이 a 이하일 확률과 y의 절대값이 b 이하일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수호야, 우리는 이게 얼마라는 걸 방금 알았어? 0.4라는 거 알았으니까 얘도 그럼 얼마라고 말해야 정상이야? 0.4라고 말해야 정상이지. 근데 뭐라 그랬어? 0.3이라고 말했잖아. 그쵸?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3번이다.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5번 마지막으로 이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자, 요 놈은 정규분포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그려져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는 n 32,4제곱 요거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고, 그 다음에 y는 m, 시그마 제곱 요거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y가 2x-24라는 관계식이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관계를 이용해서 y의 평균이랑 y의 분산 다 구할 수 있죠. 그쵸? 자, 혜원아, y의 평균 그러면 방금 y가 2x-24랑 같다 그랬으니까, 자, 2x-24의 평균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지?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니, 혜원아? 숫자 2 앞으로 나오고 2x 그 다음에 요렇게 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얘가 얼마라는 거 우린 알고 있어요?
x의 평균이니까 32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64 빼기 24니까 40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y의 분산이면 분산 2x 빼기 24 요렇게. 그치? 그럼 요때는 혜원아 누구 버리고 24는 버리고 2는 어떻게 해서 제곱해서 꺼내는 거니까 2제곱 vx죠. 근데 vx가 얼마인 걸 알고 있어? x의 분산이니까 x의 분산이니까 16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여기가 16이에요. 16이면은 16 곱하기 4니까 64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y의 이 정규분포를 우리가 정확하게 쓸 수 있겠네요. y의 평균은 얼마냐? y의 평균은 40이라고 구했고요. 그 다음에 y의 분산이 64니까 이거를 8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그 상황에서 문제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이 S1과 S2를 이용해 가지고 S1 빼기 S2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 S1 같이 지금 이렇게 생겨 있는 이런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이거는 절대로 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못 구해요. 그쵸? 우리는 이런 모양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이 S1을 별개로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별개로 구하지 말고 어떻게 구하라는 문제일까? 요 밑에 있잖아, 요거 있지. 그지? 요 파란 부분의 넓이를 내가 S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S1을 단독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 S1에다가 S를 합친 건 구할 수 있어. 왜? S1에다가 S를 합치면 어떻게 돼? 요렇게 생기는 영역의 넓이 아닌가? 요렇게 생긴 영역의 넓이? 그치? 그런데 얘가 누구의 그래프냐면 fx니까 x라는 확률 변수의 정규분포 그래프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 파랗게 진하게 색칠된 요거, 파랗게 표시한 요거는 px가 24부터 m까지의 넓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이 그래프에서 24에서 m까지 자른 거니까. 근데 이 m값이 누구였어요? 이게 m값이 40이었던 거예요. 그쵸? 따라서 얘를 40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걸 계산하면 이게 S1 더하기 S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도 같은 방식으로, 자, 이 S2만 단독으로 구하는 건 못 구해. 그치? 그러면 S2에다가도 요거 S를 어떻게 할까? 합쳐. 그럼 요렇게 되지 않아? 요렇게 되잖아. 그치? 요렇게. 그래서 S2에다가도 S를 합쳐가지고 넓이를 구해야 구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럼 요때는 이제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의 확률이니까, 오른쪽 그래프가 지금 Y의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Y라는 확률 변수가 24에서부터 역시 M까지니까 40까지일 확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는 이것과 이것은 계산이 가능하죠, 이제. 그치? 자, 그래서 둘 다 표준화가 필요하니까, 자, 요 놈은 x에 대한 거니까 요 정규분포로 표준화 시켜야 되겠지. 그죠? 요걸로 표준화 시키면 얘는 어떻게 돼요? p z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표준화 시키면 요 밑에 있는 정규분포를 가지고 표준화 시켜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p z가 40이면은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 2부터인가? 그죠? 마이너스 2부터 40까지면 0까지네. 요렇게, 그치?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772라고 말했잖아.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거는 지금 0.4772가 몇 개 붙어 있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2개 붙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요거는 0.9542가 95 뭐죠? 9544인가? 맞니? 그지? 9544. 그 다음에 얘는 그냥 0.477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S1에서 S2를 뺀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어떻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빼버리면 되는 거지. 빼버려. 그러면은 SS 딱 지워지면서 S1 빼기 S2만 남을 거고 그 값이 이제 9544에서 477이 뺀 거니까 다시 뭐가 될까? 0.47725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0.477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숙제는 91까지가 숙제가 되겠고요. 여러분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시험지 푸는 거 내가 최소한 화목 2번 중에 한 번은 꼭 끝내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화요일날 뭐 빠지거나 안 푼 사람들 많잖아. 오늘 거는 수모 문제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거라도 꼭 풀어가지고